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번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2019년 1회차 1과목 컴퓨터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는 가상 기억장치 용어로 버추얼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상 기억장치, 가상 메모리라고도 하고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가상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1번 그래서 보조기억장치 같은 큰 용량의 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다.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이 큽니다. 그러나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억장치를 빌려다가 주기억장치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만큼이 주기억장치예요. 이만큼이 보조기억장치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공간이 너무나 적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한꺼번에 가져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둘씩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는 방식이 가상 기억장치입니다. 원래는 통째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잘라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방식, 페이징 크기는 고정 크기, 똑같은 크기로 잘라내는 방식이 페이징이고, 가변 크기, 이렇게 크기가 있을 때 어떤 놈은 이만큼, 어떤 놈은 이만큼, 어떤 놈은 이만큼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 서로가 크기가 다른 형태를 세그먼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르는 방식에 따라서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으로 나눠진다. 여기서 우리가 페이징은 고정 크기다. 패고 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패고 가세. 페이징은 고정 크기고 세그먼트는 가변 크기다 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핑. 아까 우리가 이만큼의 크기와 이만큼의 크기를 잘라서 이쪽으로 옮겨준다라고 그랬죠. 이런 걸 매핑이라고 합니다. 주소 매핑.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응시키는 기법을 매핑이라고 한다. 주기억장치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를 빠르게 하긴 목적은 캐시 메모리에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속도를 빠르게, 가상 메모리, 가상 기억장치는 용량을 확대하는 목적. 또 하나 연관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 메모리. 일반적으로 가상이라든가 주기억은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소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관입니다. 연관 메모리는 주소가 아니라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연관 메모리라고 합니다. 과거에 출제된 내용들도 있으니까 연관 메모리에 대한 개념도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멀티미디어.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4번은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다. 두 번째,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역시 옳지 않은 겁니다.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오디오, 문서가 텍스트가 되겠죠. 동영상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지영상, 정지화상이란 이미지, 그림을 말합니다. 그림. 그래서 그림은 표준으로는 손실, 무손실 두 가지 기법을 전하는 JPG. 그래서 JPG가 이 정지화상의 표준이죠. 표준. 이 JPG는 그런데 손실과 무손실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무손실이 지원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손실입니다. 이론적으로 무손실이 지원된다라는 거. 반면에 무손실을 지원하는 GIF는 무조건 무손실입니다. JPG는 손실이 기본이다. 그러나 무손실도 이론적으로는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MPEG은 동영상입니다. 여기는 사진과 같은 정지 영상이고 MPEG은 동영상이다.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이다. 압축 기술로 용량이 적고 음질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스트리밍이란 실시간 동영상 그런 말입니다. 실제 인터넷에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인터넷 자체에서, 카페 같은 데서 그 자체에서 플레이시키는 실시간 동영상을 우리는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동영상의 확장자들이 ASF, WMV, RA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MPEG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스트리밍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스트리밍을 지원하지 않는 동영상들은 용량이 좀 크고 음질이 약간
떨어진다. 반면에 여기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동영상들이 일반 동영상들보다 그렇다고 뭐 화질이 저질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 스트리밍에 비해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동영상이 일반 동영상보다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엠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스트리밍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EBCDIC라고 되어 있습니다. EBCDIC. 우리말로 앱시딕이라고 있습니다. 앱시딕.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앱시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앱시딕은 원래 BCD, 여기 BCD 있죠? BCD는 이진화 10진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BCD가 이진화 10진 코드. 그 앞에 이 extended 확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화 10진 BCD가 확장이 된 코드이다라는 겁니다. 자, 총 8비트입니다. 총 부분 4개의 비트와 디지트 4개의 비트로 총 8비트이다라는 겁니다. 총 8비트, 존 4개, 디지트 4개. 따라서 2의 8승계는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이때 특수문자, 대소문자 이런 것들이 표현이 가능하다. 자, 64개다라고 되어 있죠. 64개는 BCD, 아까 이진화 10진 코드, 기본 이진화 10진 코드가 6비트로서 64개. 이때는 존이 2개, 디지트가 4개입니다. 아스키는 또 7비트로서 존이 3개, 디지트가 4개. 공통적으로 보면 디지트는 무조건 4개입니다. 디지트는 무조건 4개. 남는 비트를 존으로 할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스키는 2의 7승 127개, BCD는 2의 6승 64개의 문자를 표현하고, 앱시딕, 이진화 10진, 확장 이진화 10진은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멀티미디어 용어. 자, 우리가 앞에서 2번에서 멀티미디어 봤었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뭐 사운드 이런 것들을 각각을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멀티미디어 용어 중 선택된 2개의 이미지에 대해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도록 하는 특수효과. 자,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우리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은 막 사람이 한 바퀴 휙 굴르면 불령으로 변하죠. 꼬리 9 달린 구미호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기법을 모핑이라고 합니다. 2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하는 기술이다. 그 외에 렌더링, 안티-엘리어싱 시험에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렌더링은 3차원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린 물체의 모형의 명암과 색상, 자, 그림자 같은 거, 색상 같은 거를 입혀서 사실감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사실감, 실제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이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안티-엘리어싱, 그림의 경계선. 자, 우리가 비트맵 이미지. 자, 멀티미디어 용어 중에는 이미지, 그림들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정지화상도 있었고. 그런 그림의 경계선이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자, 왜? 이미지에는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로 나누어지죠. 자, 벡터는 확대를 해도 깨끗하고 더 선명해요. 반면에 비트맵은 확대를 하면 깨지고 경계가 부드럽지 못하고 이런 엘리어싱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트맵은 엘리어싱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엘리어싱이 뭐예요? 경계가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경계가. 그런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게 안티 엘리어싱이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어싱은 경계가 부드럽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안티 엘리어싱은 그 경계를 부드럽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블러라고 있습니다. 블러. 자, 블러는 흐리게 해준다. 선명하지 않게 된다. 흐려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가우시안 블러, 모션 블러, 레이디얼 블러 이런 블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명하지 않게 흐릿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블러링이라고 합니다. 블러링은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용어인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자, 15년, 17년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관련 용어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P2P라고 되어 있습니다. P2P. 여기서는 peer to peer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personal to personal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personal이 뭐예요? 사람이죠. 개인이죠. 그래서 개개인의 컴퓨터와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자, 보통 우리가 링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링형. 자, 이렇게 서로 손에 손잡고, 자, 이게 각각의 PC예요, PC. 자, 이 PC가 이한테 줍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얘는 서버가 되겠죠. 얘가 이만큼 줬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로부터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얘는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고객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로 주면 얘가 다시 뭐가 돼요? 서버가 되고 얘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또 얘는 받아서 이렇게 넘겨주면 얘가 서버가 되고 얘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즉 각각의 개개인의 컴퓨터들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두 가지 기능을 자 클라이언트인 동시에 서버가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P2P, 피어2 또는 퍼스널 투 퍼스널, 우리말로 동배간 처리다, 동등한 간격이다, 동등한 레벨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점으로는 개개인의 자료 교환 방식, P2P가 개개인의 자료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또는 분산 처리 기술이 어렵다, 또 데이터 보안이 우수하지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P2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인터넷에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 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스 코드까지 공개돼요. 요즘 코딩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죠. 코딩. 자, 우리 1급 실기에도 VBA 코딩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오픈 소스라고 합니다. 자, 오픈 소스. 자, 보통 우리가 프리웨어, 공짜다라고 쓰는 표현이 프리웨어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및 기능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자, 오픈소스는 프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용까지, 소스까지 공개되어 소스를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가 대표적이며 공개된 소스를 변경하여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다. 그래서 리눅스의 종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밖에 없죠. 윈도우는. 그런데 리눅스는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눅스를 토대로 이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리눅스들이 많이 생성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픈소스. 반대로 이제 쉐어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의 반대인 쉐어. 프리는 공짜다. 그러나 쉐어는 공짜인데 일정 기간 동안만. 자,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맛보기. 우리 그 시식 코너 있죠. 맛보고 맛있으면 사라. 자, 그런 건데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어 무료로 배포하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쉐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형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영문 표기가 좀 다릅니다. 커스터마이즈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 자, 우리 VOD 들어봤습니다. VOD 또 MOD라는 용어들 들어봤을 겁니다. VOD, 비디오 온 디맨드, 뮤직 온 디맨드. 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상이나 원하는 음악, 뮤직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물론 유료죠. 그런 형태의 주문형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주문형 소프트웨어가 있고, 반대로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된 커스터마이즈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1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주문형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는 또 다른 용어라는 점 주의하시고, 자, 현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 개인 설정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선 바탕화면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바탕화면, 배경화면, 아이콘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계정사진, 이런 것들, 배경 화면 같은 것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색, 소리, 화면 보호기 등등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로 가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젯. 자, 바탕화면에다가 뭐 CPU 측정기, 시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일정 이런 것들을 바탕화면에다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게 가젯입니다. 가젯. 자, 그래서 개인 설정에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바탕화면에 배경, 창색, 소리 등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으며 화면 보기도 가능하죠. 배경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바탕화면에 시계, 일정, 날짜 등의 가젯은 바탕화면 가젯에서 설정할 수 있다. 화면 보기도 아까 여기서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컨트롤 키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마우스와 함께 같은 드라이브 내 파일, 다른 폴더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할 때, 컨트롤은 복사할 때. 자, 여기 보면은 비연속을 선택할 때도 역시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사를 하거나 비연속적인 위치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는 컨트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동을 하거나 연속적인 선택을 할 때는 쉬프트를 이용합니다. 쉬프트. 자, 그래서 마우스와 함께 사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쉬프트를 사용한다. 여기 보면 3번에 마우스와 함께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은 컨트롤이 아니라 쉬프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키와 함께 ESC를 누르면 한번 눌러보십시오. 컨트롤 키와 ESC를 누르면 이런 시작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CE라고 했죠. C발이 보여요. 자, 시발, 우리가 출발역, 그런 말입니다. 시발역, 그러면 출발역, 시발점, 그러면 출발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가 여기 있죠. 이건 뭐예요? 시작 메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 이동에 대한 내용은 쉬프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자, 바탕화면 한번 가볼게요. 바탕화면에 한방 합격 로고가 있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네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연결 프로그램 있죠? 자, 현재 우리가 사진 뷰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림판으로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그림판으로 연결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 자, 들어가서 여기 기본 프로그램에서 다른 걸로, 자, 예를 들어서 메모장으로, 그림판이 메모장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류가 난다거나 막 글자 같은 경우는 깨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연결 프로그램을 잘못 설정하거나 연결 프로그램을 끊어버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연결시킬까요? 라는 메시지. 자, 이런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가 표기가 됩니다. 이런 창이 표기가 됩니다. 어디에다 연결할 거냐라는 거죠. 연결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 이런 게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아까 우리가 그림판이라든가 윈도우 사진 뷰어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죠. 자,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 바로가기 메뉴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죠.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하지 않고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할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자,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 데이터 파일, 그림 파일이 삭제된다는 소린가요? 삭제되지 않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럼 네가 삭제했으니까 연결 프로그램이 삭제됐으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연결할 거냐라는 대화 상자 형태가 표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 14년, 16년 동일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특정 파일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으로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의 연결 프로그램 삭제 시 데이터 파일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결만 끊어지고 차후에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건지 그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자, 이 대화 상자. 자, 더블 클릭, 연결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9번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10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번째, 자,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FTP 용어를 좀 정의를 해 주십시오. 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파일을 전송한다. 자, 이 FTP와 함께 HTTP라는 게 있습니다. HTTP도 자,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웹 문서, 인터넷 문서를 전송하는 게 HTTP고 이 FTP는 파일을 전송하는 겁니다. 전송을 할 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업로드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일을 전송하거나 수신, 다운로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 삭제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때 안 되는 건 실행은 안 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 자,
FTP는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전송, 다운로드하거나 전송, 업로드하는 서비스로서 다운로드 없이 실행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FTP의 종류에는 어나니머스 FTP라는 게 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익명, 공짜 뭐 이런 뜻입니다. 계정 없이, 계정이란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FTP를 어나니머스 FTP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디가 그러면 없어도 되느냐? 완전 없어도 되느냐? 이때 아이디는 서로 공유해서 어나니머스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패스워드는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해당 사이트에 따로 회원가입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이디는 어나니머스, 패스워드는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합니다. 또 이런 사이트들은 공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집니다. 사용자가 많다 보면 사이트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미러 사이트, 똑같은 내용들을 복제해서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드는 미러 사이트를 함께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다운로드, 업로드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계정이 없는 익명의 사용자, 이걸 어나니머스 FTP라고 합니다. 어나니머스 FTP. 자,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은 아스키 모드로 전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전송을 하거나, 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 텍스트 파일은 아스키 모드로 전송을 합니다. 텍스트 파일만. 자, 근데 그 외에 동영상, 그림, 이런 압축 파일 모두 다 자, 텍스트 아스키 파일이 아니라 이진 모드, 바이너리 모드로 전송을 하고 텍스트 파일은 아스키 모드로 전송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을 아스키 모드로가 아니라 뭘로? 바이너리 모드로. 아스키는 텍스트 문서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 오류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자체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오류를 찾아서 복구함으로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오류까지 검사를 합니다.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검사하는 동안에는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밑에 보면 디스크 검사 중 다른 작업이 불가하다. 사용자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그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계속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드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오작동하는 경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자, 오작동하는 경우는 대비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예방은 백신이 처리하겠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속성창의 도구 탭에서 오류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컴퓨터 있습니다. 컴퓨터를 더블 클릭을 하고 C 드라이브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도구 탭에 들어가면 검사, 오류 검사, 조각 모음, 백업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현재 3번. 디스크 검사, 오류 검사와 바이러스 감염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 12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JSP. 자, JSP 언어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서버 프로그램. 자, 보통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고 서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서버 프로그램에는 ASP, JSP, PHP. 다음 중 서버 프로그램이 아닌 거, 다음 중 프로그램 중 다른 하나는 이렇게도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의 종류를 함께 정리하시고, 자, 이때 ASP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그 반면에 JSP나 PHP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1번.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관리하는 언어이다. 자, 서버에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웹 환경에 작동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사용되는 건 ASP라는 겁니다. 자바라든가 이런 PHP 이런 것들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HTML에 삽입될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번째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문제.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기본 프린터란 무조건 한 개입니다. 한 개. 우리 집에는 프린터가 없는데 그러면 기본 프린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자, 기본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 또는 로컬 프린터 상관없이 무조건 한 대만 가능하며 삭제할 수도 있다. 없으면 기본 프린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자, 네트워크 프린터는 남의 프린터를 공유해서 쓰는 경우, 로컬 프린터는 내 컴퓨터에 바로 연결돼서 쓰는 컴퓨터 프린터를 로컬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나는 프린터가 3개 있어요. A, B, C 3개가 있어요. 프린터가. 돈 받네. 자, 그래서 인쇄를 하면 맨날 B로 와요. 아, 그러면 B가 기본 프린터이구나. 프린터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자동으로 B로 나온다. 그럼 B가 기본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아, 나 기본 말고 A로 하고 싶어.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프린터로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자, 기본 프린터는 삭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개의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A, B, C 여러 대의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 각각 한 대가 아니라 무조건 only 한 대라는 겁니다. 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빵개 또는 한 개라는 겁니다. 각각 한 대가 아니라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컴퓨터의 계산 속도 단위가 느린 거에서부터 빠른 거. 과거에 빠른 것부터 느린 거.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야. 맨날 외웠는데 거꾸로 나와버리니까 틀려버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니까 느린 것부터 빠른 거, 빠른 것부터 느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외울 때 밀지 마 그런 말이에요. 나 밀지 좀 마. 밀마. 나 피 뺨. 헌혈하고 있나 봐요. 헌혈. 나 피 뺨. 그래서 모르고 밀어버렸는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밀마, 나, 피 뺨, 이렇게. 자, 그래서 밀리 1000분의 1초, 마이크로, US, 나노. 자, 밀리는 M이죠. 마이크로는 M이어야 되는데 여기 M하고 겹쳐서 이렇게 U자를 씁니다. U자를. 자,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첫 글자를 떠서 밀마, 나, 피 뺨, 순으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밀라, 밀마, 나, 피. 반대로 하면 P가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거꾸로. 자, 가장 빠른 거에서 느린 거, 느린 거에서 빠른 거 순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번.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자, 이 단어를 주의해 주십시오. 자, 입출력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 자, CPU와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그러면 캐시가 되는 거죠. 근데 입출력 장치와 중앙 처리. 그러면 채널이 정답이 됩니다. 자, 채널 한번 읽어볼게요. 입출력 제어 장치로서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서로의 속도 차이를 보완해준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럽트. 프로그램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퍽 열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인터럽트.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퍽 돼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 상황. 인터럽트입니다. 자,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자, 이런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자, 콘솔. 표준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콘솔이라고 합니다. 즉 키보드와 모니터를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는 CPU 내의 임시 기억 장치, 가장 고속의 메모리가 되겠죠. 자, 16번, 15번에는 4번이 되겠고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자, 우리가 보통 핫스팟이라고 핫스팟. 자, 친구야, 나 데이터가 없는데 네 데이터 좀 같이 공유해서 쓰자. 라는 게 핫스팟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핫스팟이 없습니다. 핫스팟과 비슷한 용어가 테더링입니다. 테더링. 자, 그래서 이런 테더링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노트북에 연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선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 또는 무선 랜이라고 하며 기존의 네트워크 케이블이나 일반 전화선 등의 일련의 케이블 대신에 전파를 이용해 무선 접속 장치 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자 일정 거리 이내에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통신 기술이다. 자, 와이파이가 한정된 장소, 일정 거리 이내에서만 가능하죠. 와이브로는 이동 중에도 가능합니다. 이동 중에도. 그래서 이동 중 차나 버스, 지하철 이런 이동 중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와이브로라고 합니다. 자, 16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가 설치된 프린터에서 인쇄가 수행되지 않는다. 인쇄가 안 된대요. 자, 이때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정상적인지 확인해 본다. 프린터 기종과 프린터 등록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 스플 공간이 부족하여. 스플은 뭐예요? 스플이란 인쇄를 하면서 기본 인쇄입니다. 다른 작업을 또 하나 하겠다라는 게 스플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스플, 인쇄할 내용을 바로 인쇄하면 인쇄 속도가 빨라지지만 하드디스크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인쇄를 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스플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스플 공간이 부족해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스플 공간, 하드디스크에 스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하드디스크,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요즘 하드디스크 용량이 엄청나게 빵빵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플 에러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좀 옛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옛날 문제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네 번째. 시모스 셋업에서 프린터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 인쇄를 여부한다. 자, 시모스라고 하는 것은 롬은 읽기 전용이므로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 공간 필요하다. 이 공간을 우리는 시모스라고 합니다. 자, 주로 이 시모스에서는 부팅 시 컴퓨터가 켜질 때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시스템 날짜와 시간,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순서, 전원 관리, 시스템 암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반도체라는 겁니다. 언제? 부팅 시 필요한, 컴퓨터가 켜질 때 필요한. 자, 프린터 설정은 컴퓨터가 켜지고 나서 프린터를 시험 인쇄하는 거죠. 이 컴퓨터가 켜진 후에 시모스의 동작은 의미가 없고 컴퓨터 부팅 시에 필요한 동작들을 시모스에서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8번째. 자, 방화벽은 파이어월이죠. 불을 막아주는 벽이다. 방화벽이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권한이 없는데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방지해주는 게 방화벽이라는 거죠. 특정 연결 요청을 차단하거나, 자, 누군가가 막 들어오려고 그래. 나 좀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못 들어오게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또는, 너는 괜찮아. 들어와. 차단 해제하기 위해 사용자 허가를 요청한다. 사용자가 원할 경우 기록을 만들어 컴퓨터에 대해 성공한 연결 시도와 실패한 연결 시도를 기록한다. 위험한 첨부 파일이 있는 전자메일, 전자메일은 전자우편이죠. 나한테 온 메일, 이 메일을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한다. 자, 이 전자메일에 바이러스 또는 해킹 등이 첨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방화벽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첨부 파일이 있는 전자메일은 사용자가 직접 판단을 해서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용자 몫이라는 겁니다. 방화벽 몫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전자우편에 대한 책임은 방화벽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이 책임져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네 번째가 방화벽의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9번째. 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자, 우리는 DDoS, 여기 DDoS, 전부 다 대문자죠. DDoS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근데 DOS라고만 쓰면 DOS, 우리 운영체제 프로그램 중에 DO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윈도우 말고 DOS, 이때는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문자를 써줍니다. DOS. DOS가 소문자일 때는 서비스 거부 공격. 자, 대문자로 모두 쓰고 싶으면 앞에 D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DDoS, 같은 의미입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자, 여기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여러 명이서 막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집단 구타, 집단 폭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대의 PC가 계속 공격합니다. 데이터를 계속 전송시켜요. 그래서 이 PC가 다른 작업을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비스 거부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스템의 오버플로우. 자, 우리 오버플로우 막 뭐라고 그러죠? 넘쳤다. 내 머리의 용량을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오버플로우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로 관리자 권한 없이도 특정 서버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접속 신호,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 해당 서버가 마비되도록 하는 해킹 기법을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여러 대의 공격자란 좀비 PC들을 말합니다. 좀비 PC를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동시에 계속 공격합니다. 그 PC를.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의 한 가지 형태다. 자, 디도스, 도스 또는 디도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패킷을 엿보면서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스니핑. 남의 걸 몰래 염탐을 해서 그 계정과 아이디를 빼내는 행위를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변조하여, 이건 위조하는 거죠. 위조. 이런 걸 우리는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스푸핑. 자,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시켜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의 키 입력, 내가 입력하는 모든 내용들이 상대방의 모니터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키 입력 내용들이 캐치 프로그램, 다른 컴퓨터에 그대로 빼내가는 행위들을 우리는 키로거라고 합니다. 키로거. 자, 모든 용어들 스니핑, 스푸핑, 키로거 시험에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스니핑 한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16년, 18년 출제가 되었습니다. 스푸핑,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거. 나는 믿을 수 있어. 내 거는 받아도 돼. 이랬는데 그게 가짜예요. 자, 스푸핑. 자, 키로거,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가로채어 다른 컴퓨터에 그대로 뜨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유출하는 키보드 스파이 행위, 키보드 해킹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꼭 알아두십시오. 자, 20번 문제, 라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모스. 앞에서 우리가 몇 번에 나왔나요? 시모스 문제가. 자, 여기도 시모스 있었죠. 시모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롬은 읽기 전용이므로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자, 주로 부팅 시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 시스템의 날짜, 시간, 하드디스크 타입, 부팅 순서, 전원 관리, 시스템 암호들을 담고 있는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자, 시모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모스 설정에서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시스템의 날짜 순서, 칩셋, 부팅 순서, 자, 암호. 자, 여기도 아까 암호가 있었어요. 여기도 볼까요? 자, 시스템 암호가 있습니다. 시스템 암호. 시스템 암호와 윈도우즈 암호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시스템 암호는 칩셋에서 설정을 합니다. 칩셋에서. 즉, 컴퓨터가, 자, 암호를 모르면 컴퓨터 자체가 안 켜지는 거예요. 윈도우즈 로고 하면은 뭐예요? 컴퓨터가 다 켜졌는데 윈도우 바탕화면으로 못 넘어가는 암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나오네요. 자, 롬은 읽기 전용이므로 주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으로 주로 부팅 시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자, 시스템 암호와 윈도우 로고 암호는 서로 다른 것이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칩셋에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메인보드, 마더보드에, 자, 메인보드, 마더보드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방열판이나 냉각판으로 덮어두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칩셋, 여기도 보면 컴퓨터 메인보드, 이게 메인보드죠. 이런 걸 칩셋이라고 하고, 컴퓨터 메인보드 내에 여러 장치를 통합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칩셋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칩셋에서, CMOS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윈도우 자체 내에서 암호를 변경하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시스템 암호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현재 20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회차 1과목 컴퓨터 일반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과목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2과목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